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키키올릭 테니스에서는 올해 기억해야 할 사건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반론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키키올릭 블로그 타고 오신 분들 이 영상에 퀴즈 정답도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고요. 자,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페더러의 실패로 끝난 라스트 댄스. 근 2년 동안 기다린 로저 페더러의 재기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페더러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면서도 거의 유일한 실패가 아닐까 하는데요. 올해 여름 40살이 된 페더러는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번갈아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복귀 시기를 카타르 도하 오픈으로 잡았다가 몸이 안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고 5월 프랑스 오픈에서 2차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16강까지 가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기권을 했죠. 오직 하나의 목표인 윈블던 우승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고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후르카츠와의 8강전 마지막 세트, 특히 페더러가 윈블던에서 처음 베이글 6대0 패배를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스포츠 영웅들의 라스트 댄스가 언제나 화려할 수는 없다는 걸 상기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라스트 댄스는 조던뿐이었습니다. 페더러는 다시 수술을 받고 2022년 진짜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내년 여름쯤에 41살이 되는 로저 페더러의 현실적인 라스트 댄스가 과연 우승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위는 즈베레프의 대기록 가로막기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테니스 올림픽 금메달은 역시 상당히 큰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은 조코비치의 골든 그랜드슬램 달성 여부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테니스뿐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 전체에서 최고 이슈로 대접을 받은 조코비치의 골든슬램, 그런데 즈베레프가 막았습니다. 즈베레프가 준결승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독일 선수로는 최초의 남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금메달로 인해서 하반기에 즈베레프가 대권 구도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바로 여기서 테니스 역사가 조금 크게 뒤틀리게 됐습니다. 즈베레프는 올 시즌 조코비치를 유일하게 2번 이상 꺾은 선수로 기록되면서 내년 그랜드슬램 첫 우승 도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8위는 테린이 열풍, 코로나 팬데믹 최고 스포츠로 부상했다 뽑아봤는데요. 시선을 국내로 돌려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뜻깊은 뉴스라고 생각되는데요. 테린이 열풍 정말 대단했죠. 너도 나도 테니스를 배우자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장 제 사무실 동료들이 처음 라켓을 잡고 저한테 테니스 레슨을 상담하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벌어졌고요. 심지어 제 와이프와 딸도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거리두기 시대의 테니스는 골프와 함께 가장 뜬 종목입니다. 그 결과 이곳저곳에서 실내 테니스 연습장, 창업 열풍이 불기도 했죠. 넓은 면적에 딱 4명 이하로 들어가는 테니스, 그리고 서로 신체 접촉을 거의 할 이유가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 기회를 테니스들이 잘 살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7위는 거꾸로 가는 대한테니스협회 가압류 딱지 붙었다 입니다. 테린이 열풍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1년 내내 벌어졌으니 바로 육군사관학교 코트를 둘러싼 전현직 협회장들의 난맥상입니다. 전 전임 테니스협회장인 주원홍 회장과 그 동생인 미디어윌 주원석 회장은 협회에 지금 6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테니스협회 사무실 집무기기에 서슬퍼런 가압류 딱지가 붙는 한국 스포츠 역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니스계 전체가 망신당한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서 2022년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테니스가 엄청나게 성장, 도약할 수 있는 시점에 아주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균 현 대한테니스협회장님, 그리고 곽용훈 전 협회장님, 그리고 주원홍 전 회장님, 제발 만나서 대화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뉴스가 내년에는 결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위는 조코비치, 더 기록 브레이커인데요. 2021년은 누가 뭐래도 조코비치의 해였습니다. 현대 테니스의 중대한 대부분의 기록들을 갈아치운 해로 기억할 만한데요. 우선 통산 세계 랭킹 1위 재임 기간입니다. 이번 주까지 353주를 채워서 기존 310주의 로저 페더러를 멀찌감치 타돌리고 불멸에 가까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따라오는 연말 세계 1위 횟수도 통산 7번으로 샘프로스 기록을 깨고 단독 1위. 그랜드슬람 통산 20회 우승으로 페더러 나달과 공동 1위, 마스터스 시리즈는 37회 우승으로 이 부문 단독 1위입니다. 통산 누적 상금도 1836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부분 2위 로저 페더러의 1550억 원, 그리고 나달의 1483억 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록 거의 다 깼고 내년에 가장 큰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통산 메이저 우승 횟수에서 먼저 21을 찍을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백신 문제로 1월 호주 오픈 출전 여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한 게 변수로 지목할 만 하겠습니다. 자, 5위는 나오미 오사카의 인터뷰 보이콧 논란입니다. 프랑스 오픈 앞두고 여자 테니스 최고 스타 나오미 오사카가 인터뷰 보이콧 사태를 일으켜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선수의 정신건강 중요성, 이 문제가 스포츠계 전체 화두로 논의되는 계기가 됐고요. 도쿄올림픽 체조 스타 시몬 바이슬까지 이 논쟁에 합류를 하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스포츠 이슈 가운데 한 개가 됐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사카의 인터뷰 보이콧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오히려 더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자, 무엇보다 미디어 활동을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둬들이는 대형 스타가 취해야 할 행동이었느냐, 이런 논란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오사카가 1월 호주 오픈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번 대회 아마도 최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4위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첫 메이저 우승입니다. 자, 메드베데프가 US 오픈 파이널에서 조코비치를 물리치고 넥젠 스타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메드베데프 개인적으로는 이전 3기 끝에 그랜드슬램 정상을 밟은 의미 있는 경기였고요. 무엇보다 빅3의 뒤를 잇는 강력한 넥젠 스타가 마침내 메이저 챔피언의 시대를 연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드베데프는 결승전 승리 직후 코트 바닥에 쓰러지는 엽기적인 신세대다운 세리머니를 보여줬는데 확실히 새로운 챔피언답다, 이런 느낌을 물씬 풍겼던 장면이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올 시즌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 US 오픈과 호주 오픈, 조코비치와 함께 두 차례 다 결승에 올랐는데요. 하드코트에서 다른 넥젠 선수들을 따돌리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내년 호주 오픈까지 이어질지 매우 관심이 집중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위는 우리나라 선수 권순우의 18년 만에 ATP 투어 우승입니다. 권순우가 한국 테니스의 수건을 이룬 기억해야 할 특별한 2021년이 되었는데요. 권순우가 아스타나 오픈에서 제임스 더거스를 물리치고 생애 처음이자 한국 테니스로는 이영택의 2003년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우승 이후 18년 만의 경사였습니다. 권순우의 한층 진화한 빠른 템포의 포핸드 위력을 절감할 수 있었던 명승부였습니다. 자, 근데 권순우의 나이가 이제 24살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권순우가 ATP 투어, 그 정글 같은 전쟁터에서 얼마만큼 성취할지 기대, 격려를 함께 보내주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권순우의 투어 우승이 과거 이영택이나 정현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한 점입니다. 테니스 팬들이 조금 더 권순우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이고요. 자, 일단 내년 1월 호주 오픈에서 멋진 테니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기를 우선 기대하겠습니다. 자, 2위는 조코비치 코앞에서 멈춘 테니스 대기록 캘린더 슬램 도전기입니다. 2021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주제는 역시 조코비치의 그랜드 슬램 도전이었습니다. 남자로는 1969년 로드레이버 이후 52년 만의 도전이었습니다. 너무 아깝게 코앞에서 달성하지 못했죠. US 오픈 단 한 경기를 앞두고 조코비치의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올인 해봅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경기처럼 결승전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더 아쉬움 그리고 감동이 진하게 있었던 결승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조코비치의 실패는 얻은 것이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팬들의 사랑 그리고 진정한 역대 넘버원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만한 넉넉한 마음씨 이런 것들이 조코비치를 페더러, 나달에 이은 3인자가 아닌 1인자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결정적인 한 경기였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랜드슬램 도전의 가장 최정점을 찍은 순간은 역시 나달과의 프랑스 오픈 4강전이었고 클레이의 신 나달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보여준 조코비치의 용기와 배짱, 치밀한 전략은 다시 복귀해도 역대 최고 명승부 가운데 하나로 꼽기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코비치의 20번 메이저 우승 가운데 저는 이 프랑스 오픈 우승을 가장 첫 번째 위협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라두카누 신드롬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인데요.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주제가 과연 조코비치의 캘린더 그랜드슬램 도전이라는 웅장한 대서사시를 능가할 수 있을까? 저는 보다 객관적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니스계 관점에서는 아마도 조코비치의 압도적 시즌, 이걸 가장 역사적으로 높게 칠 것입니다. 하지만 테니스 밖에 외의 시선과 관점에서 2021년 가장 주목하고 기억될 사건은 에마 라두카누의 US 오픈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자, 기나긴 150년 테니스 그랜드슬램 역사상 유일한 예선 통과자의 우승, 세계 152위의 반란, 그리고 중국계 영국인 혈통의 유니버셜한 신데렐라 스토리, 깜찍한 외모와 언변에서 나오는 풍부한 스타성까지. 저는 라두카누가 2004년 17살의 샤라포바의 윈블던 우승 이상의 임팩트를 갖고 있고 앞으로 활약 여부에 따라서 여자 테니스가 낳은 사상 최고의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BBC 선정 올해의 선수로 남녀 통틀어 선정됐는데 이거 뭐 대단한 일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AP통신 올해의 남자 선수에 일본 오타니가 뽑혔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요. 동양계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 최고 선수 원탑으로 선정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다만 라두카누의 US 오픈 신드롬 이후 라두카누가 급속하게 추락을 거듭했고 코로나 확진까지 걸려서 이 신드롬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냉정하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왕관의 무게를 건져라. 라두카누 그리고 WTA의 2022년 최대 숙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테니스 2021년 10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올해를 빛낸 기억들을 반추해 보시면서 뜻깊은 한 해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말에 저도 좀 유튜브 제작을 쉬었습니다. 재충전을 한 만큼 내년에는 호주 오픈 프리뷰 등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